미적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8번이 첫 번째 사전 문항이 되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죠? 합성함수 다루는 추상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녹여낸 문제죠. 그래서 많이 까다로운 문제고 거의 손도문 뗄 정도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fx가 있는데 얘는 3차 함수 fx예요. 밑줄 그어놓으셔야 되고요. 미분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미분가능한 g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fx는 gx 마이너스 탄젠트 gx래. 야, 그러면 동일하게 gx를 쓰고 있잖아. 이 자리에도 gx가 있고 여기도 g를 쓰고 있으니까 합성함수의 형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탄젠트 x인 거고 합성 gx인 거죠. 요렇게 라고 봐주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합성함수니까 이 형태가 결국에는 f의 최종 개형을 만들겠죠. 맞아요. 마지막 함수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있으면 좋아. 나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리기 되게 간단하거든?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미분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2단계로 그리면 되게 쉽거든요. x 마이너스 탄젠트 x를. 자, x를 먼저 그릴게요. y는 x 그리세요. y는 x. 자, x 그린 후에 탄젠트 x를 빼면 되는 거야. 응? 뭐가? 미분한 거 아닌데? 미분도 뭣도 아니고 미분하면 1-시컨트 제곱인데? x 탄젠트를 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 라인을 기준으로 탄젠트들이 이 라인을 타고 가는 건데 빼기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점근선은 2분의 파이 유지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가 0일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타고 가다가 얘는 또 그 다음 점근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또 점근선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x를 타고 가야 되니까 중심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괜찮아요? 그림 이해됩니까? 어떤 그림인지? 됐어요? 주기가 파일 테니까 여기는 이제 가운데 같지가 않아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파이를 지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리면 쭉쭉 다잉 마이너스 x가 여기서 이거 점근선 타고 여기서 찍고 내려갈 텐데 여기 점근 당연히 2분의 5파이인 거고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되게 쉽지. 그치? 함수의 빼기로 그리면 너무 쉬워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리기는 엄청 쉽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G함수를 추론할 건데 이거 합성함수라고 그랬잖아? 야, 여기서 내가 이걸 느꼈어. 내가 이거 풀이를 한 인간관계 사건 5개를 봤어요. 유튜브에 찾아서 5개를 봤어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내 풀이는 가장 쉽고 가장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이해되게끔 쉽게끔 번역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나는 최종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해설하면 당일에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들을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 못 하겠는데 그래서 이런 걸 도입해볼까? 라고 해서 나만의 풀이를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거 디저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자, 합성함수 하는데 x 마이너스 탄젠트 x 얘가 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A라는 어떠한 지점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왜냐면 결국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함수는 무슨 함수지? 이거 결국엔 3차 함수야. 그냥 단순 3차 함수야. 맞지? 합성함수 하면 3차 함수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지점에서 할 거예요. A는 뿔만 무한대로만 안 가게끔 할게. 그럼 뭐 무극한이든 또는 뭐 자극한이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그냥 해볼게요. 그럼 극한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A로 갔을 때 그 A에서 어쨌든 얘는 결국에는 뭐 3차로 가는 거 중간 함수가 G잖아요.
얘가 2분의 파이로 가게끔 해볼게요. 2분의 파이로 가게끔. G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뭐 연속일 거 아니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럼 2분의 파이도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로 갔을 때 2분의 파이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왜냐면 우극하이도 자극하이도 뭐가 나올 거야. 합성함수니까 그 다음에 가야 되니까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게끔. 알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2분의 파이는 다음 함수가 끊긴 지점에 일부러 닿게끔 하는 거야. 이런 2분의 파이라는 지점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는 무한대가 나오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근데 3차 함수는 뿔만 무한해서 당연히 무한이랑 마이너스 무한이 나오지만 어떠한 지점에서 무한이 나옵니까? 3차 함수가? 그쵸?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떠한 지점에서 무한이 나오지 않잖아. 무조건 값이 있잖아. 맞냐? 그러니까 어떠한 지점에서 무한이 나오게 하는 3차가 있니? 이게 자체가 모순이라고요. 그럼 어디서 모순점이 발견된 거예요? 이 지점에서 2분의 파이로 가는 게 모순인 거라고. 괜찮아? G라는 함수가 2분의 파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모순인 거라고. A라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쪽을 터치 못하게 해야 돼. A라는 지점에서. 맞냐? 그러니까 얘는 리밋 G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G가 2분의 3파이 쪽으로 가까워지잖아. 2분의 3파이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두 개거든. 이쪽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게 있고 이쪽 방향으로 가까워지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함수가 만약에 내가 지금 2분의 파이를 샘플로 들었으니까 함수가 G함수가 이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데 2분의 파이를 완전 터치하면 안 돼. 완벽하게 터치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결국엔 GX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 또는 2분의 3파이에서 2분의 5파이 사이에 존재해 주셔야 된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얘네들은 치역입니다. 치역이 여기 사이나 또는 여기 사이에 존재해 주셔야 된다고. 중간 함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GX가 첫 번째 구간으로 한번 봐보자. 첫 번째 걸로 보면은 2분의 3파이가 더 큰 숫자니까. 좀 이상한데? 야, 리미트 했을 때 무한으로 할 때 2분의 3파이 가야 하잖아. 그치? 그리고 2분의 파이는 터치하지 않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되잖아요. 그는 모르지만 형상으로 이런 느낌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동안 봤던 함수들 중에서는. 맞냐? 괜찮아요? 이런 형상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 3개를 좀 그려서 하나, 둘, 셋. 이 합성함수는 처음으로 가는 함수가 G고요. 나중으로 가는 함수가 x-탄젠트 x야,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함수를 우리는 3참수라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제에서 f2'파이가 제로라며. 그지? 그 3차 함수 2'에서 제로라는 얘기는 이거 변곡점이라는 얘기죠. 그치? 여기서 지금 변곡점의 등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변곡점. 그럼 봐봐. 파이로 출발할 거야. 파이로 출발할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도달해야 되냐면은 변곡점으로 도달을 해야 되는 거야. 변곡점. 함수값이. 맞나요? 그럼 얘들아, 최종 함수의 개형이 뭐라 그랬지? x-탄젠트 x. 요런 개형이 최종 함수의 개형이란 말이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의 변곡점은 어디야? 요 자리가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려면,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려면은 가는 함수, 이 G함수가 그 다음 타면 파이에 도달해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변곡점에 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G가.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함수상으로 요 자리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 이거 지금 G함수니까. G함수의 개형이니까 지금 이거.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는 게 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파이 컴마 파이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파이 넣었을 때 파이가 나오게끔. 됐냐? 근데 요 자리 한번 볼까? 여기 알파라고 해볼게.
0에 도달하는 거. 그럼 알파가 도달하게 하려면 알파는 이제 여기서는 y값이잖아. 최종이 x 탄젠트 개형이니까. 그 알파는요 지금 파이보다 큰데 위치하죠. 알파는 여기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파. 그럼 걔를 만드는 건 결국에는 뭐가 알파를 만드는 거냐면은 0이 만드는 거거든. 맞냐? 왜냐 F0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럼 0이 알파 되고 알파가 다시 0 되고. 맞아? 0이 알파 되고 알파가 다시 0 되고. 괜찮냐? 근데 지금 파이가 0보다 앞에 있지? 요거 자체가. 그치? 그 여기서 이렇게 나온 요 자체가 지금 모순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볼게. 똑같은 형상의 논리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 자, 요 놈을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 너무 복잡하게 그렸으니까 요거 위에다 그릴게요. 2분의 5파이 2분의 3파이. 좀 그림 이상한데? 다시. 은근히 이쁘면 좋아요. 얘가 이번에도 가는데 무한 갈 때 2분의 3파이로 가야 돼. 그러니까 형상이 뭐 이런 형상으로 그려져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동그라미 3개 그려서 먼저 가는 함수 g, 나중 가는 함수를 x 탄젠트 x 라고 하고 변곡점이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라 색깔로 관찰을 해보면 변곡점이 되려면 여기 변곡점 도달하려면 같은 논리예요. 여기 2파이로 가셔야 여기 도달하는 거죠. 맞습니까? 2파이로 가야 도달하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뭐가 되냐면은 2파이로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변곡점 도달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gx는 어떻게 돼야 여기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gx가 2파이가 되려면 자, 이 자리가 그죠? 2파이. 여기가 나오는 여기 정의역이 필요한 거죠. 그치? 근데 변곡점에 도달하는 정의역의 x값 이게 f잖아. 그 f의 x값은 뭐밖에 없어? 파이잖아,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파이가 되는 거야. 알겠나? 함수 어차피 변곡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체크할 게 아까처럼 초록색 펜 들고 이번에 정의역 여기 0 되는 부분 체크해 볼게요. 베타. 이거 체크를 해보면은 0에서 0 가는데 그 지점은 베타인 거죠. 맞아요? 베타는 2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으면 여기 있죠, 베타가. 그럼 0은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거는 부등호 관계가 괜찮은 거지. 요 함수를 선택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자 보세요. 크로스 패스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크로스 패스 생각을 하면은 먼저 가는 함수 g가 감소함수야. 먼저 가는 함수 g가 감소함수야. 그 최종적으로 그려진 함수는 얘죠. 얘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져요? 대칭해서 그려야 되는 거야. 대칭해서. 맞습니까? 그러면은 감소함수는 나중함수. 나중함수를 대칭해서. 대칭해서 그려야 되는 거죠. 대칭해서 그리니까 우리가 그릴 3차 함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y는 x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함수가. 그 다음에 얘는 y는 f는 0,0 지난다 그랬지? 여기가 0,0이야 그럼. 됐어? 여기가 0,0이야. 그 다음에 변곡점이 파이에서 생성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파이야. 근데 그때 변곡점 얘가 만들어내는 함수값, 최종 함수값. 이건 y는 x선이니까. y는 x선이니까 2파이 대입하면 여기도 2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거 대입하면은 결국엔 여기서는 2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뚫접으로서 함수를 만들면
뚫접으로 함수를 만들면 fx에다가 이 파이를 뺄게요. 그래서 만들어 볼게요. 이 파이를 빼면은 3중근이잖아. 최고차항 모르고 x-파이의 3중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F0은 0이니까 A가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오는 거고, 파이 제곱분의 1인가 2인가?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칠판이 이거 모자라네요. F까지 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fx가 파이 제곱분의 2 x-파이의 세제곱 더하기 2파이야. 내가 구할 게 g 프라임 제로 곱하기 g 제곱의 제곱이잖아. g로서에서 함수를 원하는 거지. f가 아니라. 그러니까 f랑 똑같은 g를 가지고 오려면은 원래 얘는 gx 빼기 탄젠트 gx잖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을 원하니까 x에다 0을 대입을 해보면, 자, 0 대입하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요, 파이 세제곱, 파이 제곱 나누니까 마이너스 2파이에 2파이니까 0 되겠네요. F0 0이라고 그랬는데 젠장 계산하고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G0 마이너스 탄젠트 G0. 그치? 그러니까 탄젠트 G0이 G0이다. 뭐, 이 정도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 맞냐? 그 다음에 어차피 미분된 것도 필요하니까 미분도 하는 거야. 미분을 하면은 뭐 좌변 우변 같이 미분을 하셔야겠죠. 요거 3 튀어나오고요. 요거 2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파이 제곱분의 6x-파이의 제곱은 g 프라임 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오케이. 여기다 0 대입할 거야. 다시 여기다 0 대입을 하면 파이 제곱 어차피 사라지니까 6은 이거 g 프라임 제로로 묶여지죠. g 프라임 제로. 그 다음 가로 1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g 제로. 그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한 번 타면 세컨 바퀴 탄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G0잖아요. 탄젠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냐? 맞냐? 그러면은 탄젠트 제로가 G0니까 이거 바꿔치기 하면서 제곱을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G 프라임 제로에다가 마이너스는 부호 가져가야지. 마이너스 G 제로에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G 제로에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냐? 답이잖아 이거. G 프라임 제로 곱하기 G 제로 제곱. 마이너스가 여기 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 이거는 확실하게 킬러다. 확실해요. 이건 무조건 어려워. 선생님이 맨날 30번, 뭐 22번 풀 때, 야, 이런 거는 하잖아. 이건 무조건 어려워. 진짜 어렵다고 봐야 돼, 이거는. 내가 풀면 짜증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고비들마다. 자, 보시면요. 어차피 여기는 뭐, 문제 안 적혀 있어서 여기부터 시작이야, 문제는. 그지? 그래서 합성함수형 때 이거 나타내기도 힘들어. 여기도 힘들어. 그 다음에 얘 그림 그릴 때 이거 좀 나이스했죠. 이렇게 그린 사람 아무도 없을걸? 이거 선생님이 발명한 거, 이거. 그림 그리는 거. 근데 다들 생각하면 인정을 할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다들 미분해서 그리더라고요. 힘들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진짜 전 세계 나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풀이한 사람. 극한으로서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3차로서의 이런 부분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경계값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대박인 거예요, 진짜. 인섭이도 이거 보고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인섭아 꼭 봐. 알았지? 체크한다.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로 밖에 안 와. 왜냐면 무한히 가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형상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거기 안에서 모순점을 합성함수 자체로서 찾아보는 거죠. 변곡점이 0에서 나오니까 동그라미 3개 사용한 사람 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파이 넣었을 때 변곡점 나와야 되니까 그때 함수값들은 뭐냐, 거기를 찍어서 대응점을 관찰해보는 거죠. 0일 때 그때 0의 위치랑 알파를 놓으면서 0이 되는 알파를 놓으면서 0의 위치랑 파이의 위치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니까 없앨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여기 대단했다. 요거 극한으로 합성함수의 표로 표시한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동그라미 3개를 표현한 거, 요거 정말 대단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채택한 다음에 크로스패스 개념을 사용해서 3차를 한 방에 그린다. 오케이? 단순 감소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칭해버려서 그리면 되거든. 변곡점 찾아내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것도 좀 사실 짜증나긴 했어요. 이거 자체도 짜증나. 관계식 만들어서 중간에 얘를 찾아가지고 답 형태를 그냥 가져간다 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많이 어려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뭐 나머지 두 문제는 괜찮죠? 쉽죠? 그동안 하던 패턴들이니까. 어우, 이거 지우기도 힘들어. 자, 29번을 보면 이거는 못 풀어도 풀죠.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논리성을 어떻게 따지지 못하더라도 풀죠, 결국에. 그런 문제죠. 그렇게 보여줘야 되죠. 자, 일단은 첫째 양수 밑줄, 공비 유리수 밑줄, 등비 수열이 등비 급수가 수렴하고 이랬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다음 한쪽 시킨다. A1 더하기 A2는 10보다 작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수인 항의 개수가 3개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 정수인 항의 3개밖에 없고 세항의 곱. 야, 이런 형태도 잘 안 나왔어. 세항의 곱을 할 때 유리한 걸 하잖아. 근데 잘 안 나온다고 하잖아. 근데 처음 나왔어요. 곱을 할 때 유리한 등비 수열을 놓는 방법은 AR, R분의 A거든. 보통은 곱을 잘 안 해요. 합을 써요. 근데 이번에 곱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신기한 거죠. 곱하면 A 세제곱 되거든. 그치? 이게 216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A가 6. 가운데 때려버려서 등비 중앙에 항이 나오는 거죠. 맞냐? 그러면은 정수가 얘네 셋이라고 쳐. 어차피 형태들이 다 이렇게 어느 세 개를 뽑아도 이런 형상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네 셋이 정수가 나온다. 왜냐면 마침 여기서 6 떴거든. 그치? 그 이들의 사이에서 정수다라고 하면 R은 6분의 어쩌고 형태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 뿔마 1부터 5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포인트예요. 어떤 게 또 포인트냐면은 유리수가 공비일 때 정수 이렇게 나오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나오잖아? 그럼 계속 그때부터 안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맞지? 그런 숫자적인 상황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할 건데 여기서 또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첫 항 더하기 둘째 항이 10보다 작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첫 항은 얘네보다 앞에 있는 항이잖아요. 6보다 앞에 있는 항이란 말이야. 얘보다 더 앞에 있는 항일 수도 있어요. 맞지? 근데 여기서 6에다가 만약에 얘가 양수야. 양수면 앞으로 가는데 6보다 큰 수가 되어버리겠지. 그럼 이거 두 개만 더해도 10이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비는 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공비는 음수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됐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면 답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계속 놀아보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R분의 6R 이렇게 되는 거고.
양쪽 방향으로 정수 안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 이쪽으로도 정수가 없고 이 짝으로도 정수가 없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R은 공비는 유리수인데 뭐분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든 정방향으로 가든 한 번은 나와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2 또는 3으로 구성이에요. 한 번은 나와줘. 그 다음부터 안 나와야 되니까. 왜냐? 여기에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한 놈만 제거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어? 그럼 결국엔 3분의 2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딱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지칭하는 건 결국에 이 마이너스 3분의 2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게 좀 대박이죠. 요 설명이. 여러분 나 여기까지 오기 조금 힘들었을 거야. 여기서 추론해서 뭐 책 털고 이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거 하나밖에 없다. 왜냐면 역방향으로 가든 정방향으로 가든 한 번 정수 만들어줘야 되니까 하나 없애고 그 다음부터 그 없애는 게 없어. 그럼 다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거 아니야. 민섭이 꼭 보라 해라. 29번도 보라. 미적분 특히 보라 그래. 그러면요 이제 가를 추론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시그마까지 마무리 합시다. 자, 그럼 6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가 정수네요. 그 뒤로는 뭐 3분의 8 이런 식으로. 그 앞으로는 뭐 2분의 27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둘이 더했을 때 A1까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 둘이 더하면은 합이 음수죠 얘는. 합이 10보다 아니 음수래. 10보다 작죠. 그죠? 이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81이죠. 그 다음에가 8분의 243 8분의 243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첫째는 양수니까 양수에서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한번 볼까? 요거 합하면요 8분의 81 나와요. 합이 20보다 커잖아. 결국에는 얘가 A1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비급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 마이너스 공비의 첫항 2분의 27 그래서 10분의 8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1 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설명을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 문항 이거 다 지우고 갈 거예요. 30번은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싹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풀만한 거 제일 풀만한 건 난 30번이라 생각은 해.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패턴이야. 공부하던 패턴. 그래서 30번도 좀 할만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 fx가 ln 1 플러스 x f 프라임 x분의 gx야. 이렇게 됩니다. fx가. 그러면은 결국에 밑에를 봐봐. 다 g로서 계산해야 되잖아. 연산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gx로 바꾸는 거야. 익스포넨셜 준 다음에. 그럼 gx는 익스포넨셜 fx 곱하기 1 플러스 x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나요? 자, 얘를 넣어서 연산을 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 당연히 첫 번째 거부터 먼저 해가지고 좀 더 꼬아놓은 거거든요. 순서대로 안 가게끔. 근데 뒤에 53인 거 있잖아. 그거부터 해야 연산이 좀 이뻐. 그냥 그거부터 그냥 할 거야. 첫 번째 53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익스포넨셜 fx 1 플러스 x f 프라임 x dx 이렇게.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답의 형태 보는 거. 여기 있잖아. 답의 형태. 그치? 이거는 어째 곱하기인데 1이랑 곱해지는 거잖아. 그대로 답이잖아요. 그쵸?
이거 인테그랄 해버리면요. 답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답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f 프라임 x 익스포넨셜 fx dx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네. 그럼 얘들아, 이거 적분하기 쉬운 함수지. 이거 적분하면은 익스포넨셜 fx잖아. 만약에 x제곱이 없었다? 그러면은 치환적분이다. 근데 얘가 있잖아. 얘가 곱하기로 떡하니 버티고 있잖아. 부분 적분인 거죠. 얘가 적분하기 쉬운 함수니까. 됐나? 그러면은 나는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니까 부분 적분을 하면은 자, 적분해서 가면 x제곱의 익스포넨셜 fx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1부터 2까지 미분해서 가니까 2x 익스포넨셜 fx dx죠. 또 있죠 여기. 또 답이죠. 또 답. 그쵸? 마이너스 2답은 요거 연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은 4 익스포넨셜 f2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f1 마이너스 53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f1 줬거든. 4ln이. 그럼 4ln이니까 4 2의 4제곱 바꾼 다음에 이거 익스포넨셜 제거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f2만 찾으면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어디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gx 거기서. 오케이? 거기서 무조건 f1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 나온다고요. 안 그러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자, 2번 인테그랄 34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익스포넨셜 fx 거기다 1 플러스 x f 프라임 x dx 이렇게. 자, 요거는 답의 형상을 가지고 있니부터 판단하면 보이진 않아요. 각각 계산인 거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익스포넨셜 fx 이거 어떻게 연산하지? 연산 못하는 건 무조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하기 요거 연산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의 연산을 우리가 여기서 비슷하게 했었잖아. 그러냐? 그럼 비슷하게 했었으니까 바로 갈 수 있다고. 왜 x가 왜 이래? 자, 적분하기 쉬운 함수부터 적분하면 x 익스포넨셜 fx 여기 2 나오죠? 1에 대한 값은 어차피 있을 거니까 여기는 한번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fx죠.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되게끔 나오죠. 되게끔. 그러니까 얘는 2 익스포넨셜 f2 우리가 모르는 거 찾고 있는 거 마이너스 1 익스포넨셜 f1 근데 f1은 아까도 4ln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연산할 수 있는 거죠. 다숫자 f2만 남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f의 제곱이 f2제곱이 결국에는 25가 된다. 이거 통째로 이게 25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연산을 하면은 3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야, 요거는 그래서 봤을 때 역사적인 기출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별도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기출이죠. 난이도로 봤을 때도 어려운 거는 조금 그래 30번이기 때문에 난 좀 이거 어려웠다 라고 보여지는 거는요, 사실 답의 형태 가지고 있는 거를 숨겨놨다는 거 한번, 그 다음에 이 통째로의 부분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풀어서 맞출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올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집에 가자마자 오늘 복습하시기 권장할게요. 영상은 화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